많은 초보 사업가들은 경험이 부족합니다. 제대로 된 조언 없이 막막하게 사업을 시작합니다. 마치 정해진 절차처럼 열의 아홉은 거래처의 발등을 찍히고 이를 믿고 맡긴 직원에게 뒤통수를 맞기도 합니다. 사업을 할 때 믿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자신의 두 손뿐입니다.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오직 자신만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사업을 시작해서 잘 되면 좋겠지만 사업을 하다가 망해도 자기 손으로 직접 해보고 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실패를 해도 손을 짚고 바닥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업가에게 가장 중요한 경험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입니다. 만약 실패 없이 나름의 성공을 거뒀다면 반드시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초심자의 행운이 아니었는가? 이 행운으로 언제까지 돈을 벌 수 있는가? 이 방식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가? 많은 초보 사업가들은 6개월 뒤의 회사 상황을 구체적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업 초기에 회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매출이 늘어나는 단계일수록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제대로 된 것이었는지를 의심해보기 어렵습니다. 전국에 100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는 더번코리아 백종원 대표는 사업과 관련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사업은 외식업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땐 식당 일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저 역시도 사업이란 모름지기 건설업이나 수입업처럼 규모가 큰 업종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땐 다들 그것만 진짜 사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연세대 재학 중에 호프집을 운영했을 정도로 외식 사업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면서 분명 자신의 재능을 발견했는데도 이를 여러 능력 중 하나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후 호프집에서 번 돈을 주식 투자로 몽땅 날렸습니다. 그러고는 도망치듯 군에 입대했습니다. 군대에서 백종원은 자신의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포병장교로 입대했지만 취사 담당 선임하서와 업무를 바꿨습니다. 음식을 맛보고 연구하는 것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해야 할 일이 요식업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군 제대 후 백종원은 논현동에서 건설자재 수입업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무역회사 옆에 원조 쌈밥집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요식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였을까요? 아닙니다. 회사 직원 월급에 보태려고 했을 뿐 밥장사를 하겠다는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그에게 사업이란 무역 건설업처럼 많은 자본과 인력을 투입해 큰 성과를 이뤄내는 것이었습니다. 1990년대 건설 경기는 호황이었습니다. 백종원은 과감하게 사업 규모를 키워나갔습니다. 1994년에는 목조주택으로 눈을 돌려 시공사를 차렸습니다. 당시 30살이었던 그가 얼마나 자신감에 차 있었는지는 1996년 매일경제신문 기사를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목조주택의 노하우를 강조하며 시장 선두주자라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건설 사업은 예상과 달리 휘청거리기 시작했고 불과 1년 뒤인 1997년 12월 외환위기를 맞아 쫄딱 망했습니다. 해외 수입에 100% 의존하던 목조 자재값이 폭등했고 이미 지어주기로 계약한 집의 수지를 맞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그가 입은 손해액은 17억 원에 달했습니다. 순식간에 막대한 채무를 짊어진 백종원은 어떻게든 빚을 갚겠다며 채권자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때 인테리어 회사 옆에 쌈밥집이 있었고 가게 운영을 잘해서 어떻게든 빚을 갚기로 했습니다. 그는 하루 4시간만 자면서 쌈밥집을 운영했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요식업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백종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인테리어 자재 무역업을 할 때 회사에서 사업 얘기를 거의 안 했어요. 직원들에게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뭐가 요즘 맛있더라? 같은 얘기만 했죠. 직원들이 보기에 사장이라는 놈이 그랬으니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저도 제가 얼마나 음식을 좋아하고 파고드는 사람인지 몰랐는데 외식업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알게 된 거죠. 요식업에 대한 관점은 더번코리아 홈페이지에 적혀있는 그의 글에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저를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저와 요리를 연관지어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식업을 하는 경영인으로 대우할 뿐 직접 요리하고 메뉴까지 개발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방장이자 경영인입니다. 주방장으로만 불리기도 경영인으로만 불리기도 원치 않으며 음식 탐구가로 불리기를 원합니다. 음식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탐구를 목표로 삼는 사람, 음식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더 많은 걸 알고 싶어하는 사람 백종원. 그것이 지금의 저이고 앞으로도 바라는 저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고객들의 행복한 표정을 그리며 머릿속으로 수십 개의 식당을 세웠다가 허물기를 반복합니다. 어떤 음식을 선보일까? 어떤 컨셉트를 고객들이 좋아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여태껏 선보인 브랜드보다 앞으로 펼쳐질 브랜드가 많기에 오늘도 저는 맛있는 고민을 합니다. 맛의 기본을 둔 브랜드, 더본의 앞날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회사 홈페이지에 대표로서 본인을 소개한다면 어떤 내용의 글을 쓰겠습니까? 과연 백종원 대표와 같은 글을 쓸 수 있을까요? 백종원의 골목 식당을 시청하다 보면 이른바 막장 가게의 주인들은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립니다. 자기가 틀리지 않았다고 인정받고 싶은 심리라고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도 어렵지만 자기가 실패자라는 것을 인정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사업을 할 때 깊이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은 겉으로 보면 잔잔한 호수와 같습니다. 막상 발을 담그고 안으로 조금만 걸어 들어가면 발이 닿지 않을 정도로 깊습니다. 항상 내가 모르는 것이 있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당연히 물어보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사업가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백종원처럼 성공한 사업가도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는 골목 식당에서 돈가스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식당 사장은 돈가스를 썰어내면 튀김옷이 눅눅해진다 라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백종원은 이야기를 듣고 제주도 연돈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뜻밖의 답을 얻었습니다. 튀김 온도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수분을 날려보내기 위해서는 튀김기 온도를 높여야 할 것 같지만 답은 정반대였습니다. 고온으로 튀기면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안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썰어낼 때 뒤늦게 수분이 빠져나와 튀김옷이 눅눅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돈 사장의 솔루션으로 문제가 마법처럼 쉽게 해결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에도 눅눅한 돈가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식당 사장은 마침내 문제점을 찾아냈고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문제는 재료에 있었습니다. 제주도 연도는 흑돼지를 썼고 골목 식당 사장은 일반 돼지를 썼습니다. 일반 돼지에는 수분이 많아서 망치질을 더 해야 했습니다. 식당 사장은 얼마의 두께로 썰어서 몇 번의 망치질을 해야 수분을 충분히 뺄 수 있는지 최저값을 알아냈습니다. 돈가스 가게 사장도 요식업에서 15년을 일한 경력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요리를 누구보다 잘한다는 자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알량한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이 아직도 요리 실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업에서 아는 체를 하는 것은 모르는 걸 알면서도 배우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사업가로서 중요한 결격사유입니다. 사업가는 배우는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가는 자신의 전공 과목에 미쳐 있고 그 전공을 살려 사람을 고용하고 시스템을 만듭니다. 배우고 미쳐야 돈을 버는 게 사업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상태의 무조건 잘 되는 사람은 이렇게 사업합니다를 참조했습니다. 이 책에는 사업가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탑 50의 명쾌한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